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사람 문제가 고민이라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문제 때문에 다들 고민하시죠. 인생사가 이렇게 엮여진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 외의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 관계에 대한 고민으로 상담 요청을 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이제 메일로 오는 것도 답장을 다 못 드리니까 그 중에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신 어떤 고민들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이제 유형별로 모아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짤막짤막한 솔루션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을까? 결국에 이제 멘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가 흔들릴 때 어떻게 멘탈을 잡느냐. 이런 방법들을 자꾸 연구하고 내가 이제 마음의 어떤 훈련을 스스로 트레이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죠. 그래서 유형별로 몇 가지를 볼게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첫 번째는 이제 끝도 없이 무례한 사람들에 관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일이 신경 쓰지 말자고 결심하셔야 돼요.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 해봤던 이제 케이스인데, 무례한 저 사람한테는 절대 내가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가 이기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막 흔들리고, 막 내가 힘들어하면 내가 지는 게임인 거예요. 자, 게임 스타트. 팀장, 예를 들어서, 팀장이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진짜 아침에 출근하는 게 막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저 사람한테 또 오늘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러게 막 굉장히 겁이 나는 경우다 이렇게 치자고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고민 있는 직장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막 되지도 않게 트집 잡아서 성질 부리고 막 이렇게 하면 자 게임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침에 드디어 1라운드 시작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속으로 1라운드 땡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이시죠? 절대로 막 당황하거나, 막 덜덜 떨거나 이러지 않고, 정확하고 또박또박,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라든지, 그러면 만약에 뭘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오라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라는 말씀이신가요? 해서 정확하게 다시 물어보고. 근데 정확히 물어보는 것도 무서워서 못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않고, 나도 월급쟁이. 당신도 월급쟁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경기를 하는 중이니까 내가 물러설 수 없잖아요. 내가 이겨야 되는 게임인데. 그래서 또박또박 정확하게 메모지를 갖고 가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어떻게 수정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물어봐서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이제 다시 컨펌을 받고 시간이 된다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심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모욕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그렇게 부당한 말씀을 안 해주신다면 제가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어떤 이제 방어를 하는 방법도 되고 차라리 더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는 방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메일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메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증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뜨거라 이렇게 하고 좀 만만히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 선을 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드라이하게 빈틈을 보이지 말고 이제 그렇게 어떤 직장 상사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놨다 하더라도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고 이제 그렇게 뭐 힘들게 하면 그분이랑 눈도 안 마주치고 그 다음에 깍듯하지도 않고 뒤에 가서는 뒷담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결코 내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내가 할 도리를 전부 다 하고 정중하게 요구하는 거 이게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져요. 이제 감정이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에 대해서 막 그렇게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에 대해서 뒷담화를 한다는 거는 결국 이제 내 발등 내가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조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일이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막 무서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포커 페이스로 무표정하게 그러면 나중에 재미없어서 다른 사냥감을 찾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열등감이 심해서 남을 괴롭히는 거를 굉장히 이렇게 자기 스트레스 분풀이 이런 역할을 이제 내가 사냥감으로 걸렸다라고 하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바로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리니까 굉장히 나를 보호하는, 방어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두 번째 보면요.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하고 충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두고두고 가슴에 막 새기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래 가면서 아무 때 이제 번개한다 이런 팀장이 그러면은 무조건 가야지. 스케줄 있다, 약속 있다 이러면서 빠지고 그러면 넌 사회성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자꾸 누적되면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 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나 정말 사회성 없는 사람인가? 막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내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사회성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고해주는 건 고마운데 그거는 사실과 맞지 않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꼭 받아들여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탁 잊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몇 날 며칠 나는 그런 사람인가 봐. 저 사람 말을 맹신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점을 지적했을 때 내가 생각해보는데 그거 정말 잘못된 것 같다. 나에게 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추구해주는 선배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지만 그게 이제 남을 그야말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적질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렇게 가슴판에 새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조언은 골라 들으세요. 그리고 대부분은 쓸데없는 참견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내내 놀고 슬렁슬렁 일하다가 오후 늦게 들어와서 그때부터 야근각 딱 잡는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난 열심히 일하고 먼저 퇴근하는데 그렇게 칼퇴하면 그 직장생활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이제 내내 놀다가 밤중에 이제 일을 시작하는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고잖아요. 그런 지적이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마음으로 저런 얘기는 안 들어도 돼 하고 무시하고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고쳐야 될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경우에는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존감 도둑이면 쓸데없는 참견이군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건 정말 주옥 같은 충고다. 그럼 내가 이제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둘 사이를 잘 구분하는 그런 어떤 나의 마음의 태도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끊임없이 신경 쓰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까요? 왜 직장 상사나 타인에게 막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막 인정받아야 되고 막 그 인정에 막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건가 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내 능력이나 나의 어떤 인성이나 이런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리고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내 몸집을 부풀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100이라는 것밖에 없는데 나를 150, 200으로 봐주기를 바라면 그렇게 원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볼게요. 어쩌다 이제 운 좋게 큰 계약을 성사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건도 계약 잘하잖아? 다음 건도 김대리가 맡아봐?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마음이. 그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운 좋아서 그렇게 된 건데 매번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팀장이 나한테 완전 실망하면 어떡하지? 막 머리 싸매고 들어눕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운이었고 역부족이었다. 그건 운이었고 내가 지금 역부족이다. 그거를 또 해내기에는 그러면 그렇게 지장 상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 건 굉장히 운이었고 제가 그 정도의 아직 역량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이건 선배님과 같이 조인해서 하든지 아니면 선배님이 하시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보고 하라고 했어. 그러면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난 역부족이라고 얘기했고 내 능력은 80밖에 안 됐는데 팀장이 나를 200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하라고 그랬으면 자 8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실망시키거나 내가 계속 그렇게 잘 보여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박에서 딱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얘기했으니까 나는 원래 80밖에 안 되니까 80으로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대한테 내가 200으로 보여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면 불안이 줄어들고 편안해집니다. 자, 네 번째 볼까요? 자꾸 무리한 부탁을 자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워낙 마음이 약하고 착해서 남의 부탁이나 이런 거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모든 사람들 말을 다 들어줄 필요도 없고 모든 상황을 내가 다 이해할 필요도 없다.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그냥 보통 수준의 실력과 남들이 갖는 정도의 어떤 그런 여력, 배려심 이런 거 그냥 평균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거절해도 전혀 나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건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지는 이건 원칙에 위배돼서 이건 들어드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주 나이스하게 명쾌하게 거절을 하자. 그게 내 능력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거절하는 연습에 대해서는 지금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직장 인간관계에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 거절하는 법에 대해서 잘 이제 숙지하시고 몇 번 들어가지고 이제 스스로 트레이닝 하시면 굉장히 유쾌하게 그러면서도 그 인간관계가 절대로 깨진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깨지지 않아요. 나를 해치지 않고 관계도 깨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 마인드 컨트롤을 탁 장착하고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장착해서 내가 거절하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시도하는 그래야지 나의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또 볼까요? 배우자와 갈등이 계속 지속될 때 일단 배우자는 이 솔루션은 정말 간단해요. 뭔가 하면 배우자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배우자를 바꾸려고 무리하게 그렇게 애쓰면 굉장히 가정의 평화가 깨지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든지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그리고 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어떤 내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게 그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남편이 너무 우라가 많고 신경질이 많고 벌컥벌컥 화를 잘 내서 굉장히 집안 분위기를 살벌하게 만든다.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요? 라는 어떤 그런 고민을 해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막 남편이 언제 화낼지 모르니까 다 스트레스 받고 다 눈치 보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그 남편이 완전히 성향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노력은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남편이 본인이 잘 화를 내는 성격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혹시 나는 그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고 이러는 거에 같이 맞받아쳐서 화를 내는 스타일인가? 아니면 나는 굉장히 좀 침울해 있는 스타일인가? 내가 원하는 남편상은 어떤 거지? 평안하고 화를 내지 않고 이러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런 사람이 내가 먼저 돼보는 거예요. 일단 남은 바꾸지 못하지만 내가 나를 바꿀 수는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남편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내가 그대로 갖는 거죠. 아이들한테 화내지 않고 배우자한테 화내지 않고 늘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고 좋은 얘기하고 긍정적인 얘기하고 나를 먼저 바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완전히 이제 바뀌고 그러면 남편도 눈치를 채죠. 아니면 아내도 눈치를 채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행복한 가정생활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부터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지금 많이 바꿔가는 중인데 당신도 지금보다는 많이 좀 이제 가정의 어떤 그런 평화로운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막 부려서 힘들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도 굉장히 노력할 테니까 당신도 조금씩 좀 그렇게 고쳐주면 난 너무 좋을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내가 먼저 바꾼 다음에 바꿔가느라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배우자한테 그거를 이제 같이 요청하는. 그러니까 배우자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바람, 나의 희망을 요청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로 얘기하는 게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까다롭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 함께 있으면 바늘방석인 사람이 있어요. 이제 같이 밥을 먹어도 편치하고 소화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가 하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제 지인인데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전형적인 집안의 맏며느리가 됐어요. 남자들이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여자들이 이제 밥 먹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집안.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모이면. 그리고 뭐 생일 같은 데 모여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면 고기를 구워 먹고 거기다 이제 밥을 이제 볶아 먹는데요. 그러면 고기 다 먹고 나서 이제 밥 볶아라 그러고
다음에 밥을 볶아서 먹고 나면 아직 여자들은 먹지도 않았는데 뭐 과일 깎아라 이제 이런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게 너무너무 스트레스다.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줬냐면 그 시아버지한테 맞추지 마라.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야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아 그래 나한테 맞춰서 살아야지 행복하지 내가 굳이 그렇게 시집 식구들의 원래 그 문화에 맞출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 시아버지가 이제 고기 다 구웠으니까 이제 밥 볶아라 그래가지고 막 웃으면서 막 명랑하게 아버님 이제 그 저희가 아직 고기를 안 먹어서요 저희 고기 다 먹고 밥 볶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래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고기를 이제 막 먹고 이제 밥을 볶아서 먹고 근데 밥을 또 막 먹고 있는데 막 과일 좀 깎아와라 이제 이런 이제 늘 하듯이 그러겠나 봐요. 그래서 아버님 과일 이제 저기 냉장고 안에 준비돼 있는데 밥 아직 안 먹었으니까 다 먹고 그리고 과일 깎을게요. 이렇게 명랑하고 귀엽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이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남한테 그렇게 맞추면서 내가 막 불행하고 막 힘들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정말 유쾌한 마음으로 내가 내 방식이 옳다고 하면 사실 옳잖아요.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고기 먹고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과일 먹는 게 맞죠. 그러면 내가 옳다고 이거는 객관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명랑하게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시도해 보는 거. 그게 막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속 시집 식구들한테 막 힘들어하고 나중에 막 한숨 쉬고 뒷담하고 이런 것도 훨씬 낫잖아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길인데. 이건 이제 단 한 가지 예였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이제 같이 밥 먹으러 안 가도 돼요. 내가 점심시간까지 같이 밥 먹으러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러면 너무 명랑하게 제가 점심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 직장에서 뭔가 하면 그렇게 점심시간에 빠져나오는 거 팀끼리 늘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팀인데 내가 딴 걸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 나머지 팀 활동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밥도 따로 먹는데 딴 일도 다 따로따로 하면 그야말로 이제 사회성이 없거나 이제 팀워크를 해치는 사람으로 이제 찍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맞추는 것보다 객관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나의 주관을 가지고 나한테 맞춰서 살아가는 거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오늘은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몇 가지 인간 관계에 관련된 어떤 고민들, 유형별로 여러분들하고 잠깐의 이제 간단한 솔루션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응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많이 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유세미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